시작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결혼식 그 Q&A 영상을 찍겠다고 질문을 받았었잖아요. 그거에 대답을 하는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앞에는 저의 남편이 있고 저희 둘이 열심히 한번 대답을 해서 이제 결혼을 준비하시는 예비 신랑 신부분들께 도움이 꼭꼭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또 대답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얘기 드리고 싶은 사항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저희 결혼과 관련된 그 모든 업체들은 싹 다 저희 돈 주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간혹 이제 저희가 업체 상담을 받으러 갈 때 저희가 아무래도 촬영을 계속 브이로그 촬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업체에서 저희가 유튜버라는 거를 설명드릴 때 언급이나 노출 대가로 조금 이렇게 할인을 해드리겠다라고 업체에서 제안을 주시는 경우도 계셨는데, 그런 거 하지 않고 다 저희 돈을 주고 진행을 했습니다.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싱. 첫 번째 질문은 네. 날짜를 네. 그날로 잡은 이유가 있는지 날짜는 저희가 원래 이제 코로나로 미뤄지기 전 예식 날짜는 3월 28일이었고 미뤄진 날짜는 12월 5일 저녁 5시 반이에요. 처음에 3월 28일로 정한 이유는 이제 양가 부모님이랑 얘기를 해가지고 봄에 하자 해서 3월 달쯤으로 대략 이제 정하고 했는데, 저희가 그때 3개월 만에 준비를 했던 거여서 3월 달에 남아있는 날짜가 딱 그날밖에 없었어요. 그 다음에 미뤄진 날짜를 12월 5일로 했던 이유는 그때 이제 저희랑 비슷한 일정이었던 예식이 다 같이 미뤄지면서 또 선택할 수 있는 일정이 별로 없었어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12월로 가면은 코로나 괜찮아질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었던 때라 가지고 많이 미룬다고 나름 많이 미룬 거였죠. 다음은 또 시간에 대한 건데, 네. 식을 오후 5시에 한 이유가 있는지. 우리 5시 반이 아니라 5시였나? 저희 하객분들 중에서 토요일 점심 때 못 오시는 분들이 몇몇 분 계셨었고, 그리고 양가 부모님께서 일요일에는 이제 일요일 점심 때는 교회에 가셔야 되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일요일 저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서, 또 마침 호텔에서 일요일 저녁이 시간이 있어가지고, 5시로 하게 된 거랍니다. 5시 반인지 5시인지 아직 헷갈리네요. 다음은 총 준비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결혼 준비한 총 준비 기간은 처음 이제 3월 28일 예식이었을 때는 3개월 만에 준비를 한 거였었어요. 오빠랑 저랑 맨날 새벽까지 밤새서 인터넷으로 업체 알아보고 손품 팔고 상담받으러 엄청 다니고, 그래서 3개월 만에 준비할 때는 정말 힘들게 준비를 한 거였어서, 저는 결혼 준비를 하신다면 꼭 최소 6개월 전에는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가장 베스트는 1년 전에 하시는 거를 정말 추천드리고, 두 분 다 일을 하고 계시는 경우라면 1년 전에 하시는 것을 강추드리고, 이제 12월로 미뤄졌을 때는 다 준비를 해놨다고 생각을 했어서 그때 막 저희 둘 다 풀어져 있었는데, 막상 또 12월 5일이 다가오니까 안 해놓은 게 막 보여가지고 결혼하기 직전까지도 또 되게 바쁘게 보냈었어요. 저희가 이제 이사를 같이 하느라고 12월에는 또 이사 준비 때문에 엄청 정신이 없었죠. 결혼식이 미뤄지고 보니까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이 있다면? 좋은 점이 있었나요? 좋은 점이 크게는 없었죠. 좋은 점이 솔직히 없어요. 미뤄지고 보니까. 왜냐면 고생해서 준비를 했었는데 미뤄지면은 다시 반복해야 되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청첩장도 다시 뽑아야 되고, 청첩 모임을 다시 해야 되는 경우도 또 있었고, 그날 진짜 하루하루 눈 뜨자마자 기사 같은 거 찾아보면서 오늘은 또 어떻게 했나 이런 거 찾아보면서 미룰지 말지 부모님이랑 맨날 통화하고,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맨날 이러고, 플래너님이랑 맨날 연락하고 이러면서 스트레스풀한 나날들을 보냈었죠. 그때만 해도 코로나라는 게 처음이어서 다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맞아. 가이드도 없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어서 더 답답했지. 결혼은 혼자 알아보고 준비하셨나요? 혼자 준비하는데 힘들진 않았나요? 아무래도 처음 준비할 때가 저희가 3개월 만에 준비를 하던 거다 보니까 이제 위기의 순간에 뭉쳐지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역할 분담을 엄청 잘 해가지고 오빠랑 저랑 합이 되게 잘 맞게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쭉 리스트업을 많이 만들고, 그러면은 수정이가 거기서 마음에 드는 거를 또 인스타 사진을 보고 셀렉을 또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진행했던 것 같은데. 제가 기억에 나는 게 그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았던 웨딩 카페, 유명한 카페가 있거든요. 오빠가 그 카페를 가입을 해가지고 거기 또 등업 신청을 해야지 깊은 정보들을 볼 수가 있어서 오빠 그거 등업하려고 거기다가 오빠가 댓글 많이 달고 막 게시판에 글도 쓰고 보통 많이 하는 업체가 어딘지 이 가격대에서 많이 하는 업체가 어딘지 막 오빠가 업체 리스트를 쫙 정리해서 주면 제가 그 업체들을 인스타에 검색해 봐서 이 업체의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인지 알아보고 이렇게 해서 결정을 티키타카로 했었던 것 같아요. 가장 도움이 됐던 사이트는 어딘가요? 방금 이야기하다가 나온 사이트인데 그 네이버 카페 메이크 마이 웨딩이라는 네이버 카페 사이트가 있는데 이 사이트에서 그 실질적인 도움을 되게 많이 얻었다고 합니다. 일단 그 결혼을 준비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것은 무언가요? 처음에 3개월 만에 준비를 할 때 제가 원했던 업체들이 다 마감이 돼 있었던 게 저는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나는 보통 내 생각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제일 힘든 거는 이제 양가 집안의 의견을 조율하는 게 힘든데 이게 우리 같은 경우에는 각자가 각자 부모님한테 얘기를 잘 전달해서 그거를 매끄럽게 조율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는 서로 잘 통해가지고 전혀 껄끄럽지 않아서 되게 그래서 그냥 저 스드메 정도가 좀 힘든 정도로 기억이 되는 것 같아. 오해 없도록 그리고 신경도 잘 써드리도록 최대한 맞아. 이렇게 좀 잘 대화를 많이 해야 부모님과 대화. 엄마랑 그렇게 대화를 많이 한 적이 태어나서 오빠가 어머님하고 정말 통화를 많이 했어요. 정말 길게.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거구나라는 거를 저도 세상 깨달았어요. 저도 엄마랑 통화 많이 하고 충분한 대화로 이제 양가 부모님한테 각자의 부모님한테 설명과 이런 거를 잘 해드리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를 깨달았어요. 플래너는 있는 게 좋나요? 없어도 되나요? 저희가 처음에는 3개월 만에 하는 거였잖아요. 그때 시간이 너무 촉박했어서 막 그 업체를 알아보고 업체 예약을 잡고 이럴 때 빨리 이제 전화를 해보고 이 날짜에 되는지 맞춰보고 저희랑 시간 맞추고 이럴 때 플래너님이 계셔서 난 그럴 때 되게 좋았어. 그러니까 막 상담하면서 중간중간에 바로바로 그 업체에 전화해서 바로 막 잡고 우리는 너무 시간이 촉박해서 뭐 그렇게 못했는데 원래는 드레스를 입어보는 투어를 다 같은 날로 잡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잡을 때도 그 플래너님 있으면 훨씬 더 편하게 우리는 날짜 컨펌하면 되니까 그리고 내가 알아본 바로는 그 제휴 할인 이런 느낌으로 맞아. 연계가 많이 돼 있어서 조금 그런 부분 때문에도 플래너는 난 있는 게 좋은 것 같더라고. 맞아요. 스드메 중 가장 신경 쓴 부분은?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의 경우는 일단 사진이 가장 오래 남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스튜디오를 1순위로 생각을 뒀고 그 다음이 드레스, 그 다음이 메이크업 이렇게 우선순위를 뒀고 제가 돈을 가장 많이 쓴 순서이기도 하고요. 처음에는 드레스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드레스 샵의 에르메스라고 불리우는 굉장히 비싼 드레스 샵이 있어서 거기를 한번 가장 먼저 가봤었어요. 드레스가 정말 너무너무 예쁘긴 했었는데 뭔가 그 특유의 성숙한 분위기가 나랑은 안 어울리는 거야. 저랑은 좀 안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드레스가 비싸다고 무조건 다 좋은 게 아니구나라고 생각해서 그때부터 드레스를 폭넓게 알아보다가 이제 지금 제가 하게 된 샵을 선택을 하게 된 거죠. 스드메를 골랐던 기준은? 스드메라는 게 결국에는 사진 잘 나오기 위한 그 필사적인 노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 스드메라는 게 평소에 사진을 많이 찍으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유리하구나라는 거를 엄청 크게 깨달았어요. 스튜디오는 예를 들어서 뭐 인물 중심의 스튜디오가 있고 아니면 막 엄청 화려한 배경 중심의 스튜디오 아니면 약간 빈티지한 느낌의 스튜디오 아니면 막 제주도 가서 스냅 촬영하는 것처럼 엄청난 막 풍경을 배경으로 하는 스튜디오 아니면 자연광을 정말 강점으로 하는 스튜디오 아니면 정말 러블리하고 막 사랑스럽고 막 이런 분위기의 스튜디오 이렇게 스튜디오가 그 강점인 스튜디오가 종류별로 진짜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분위기가 잘 어울리는 사람인지 이런 거를 평소에 파악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굉장히 유리하겠죠. 드레스도 마찬가지로 평소에 내가 내 체형이 어떤 체형이고
내가 어떤 옷을 입었을 때 내 체형이 보완이 되고 이런 거 알고 있고, 메이크업은 뭐 말할 것도 없잖아요. 사진 많이 찍어본 분들이시라면 어떤 메이크업이 했을 때 내가 사진이 잘 나오는가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잖아요. 헤어도 그렇고. 그래서 평소에 사진을 많이 찍어봐라. 이럴 때 도움이 된다. 그래서 결론은 스드메 고르는 기준은 본인이 평소에 잘 나오는 거, 본인한테 평소에 잘 나오는 거를 기준으로 고르는 게 맞다. 왜냐하면 플래너님 처음 상담 가도 플래너님이 처음 여쭤보시는 게 그런 거거든요. 평소에 어떤 스타일의 메이크업을 좋아하냐, 평소에 뭐 어떤 분위기로 옷을 입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시거든요. 그 스튜디오 업체는 어딘가요? 스튜디오는 저는 앤드류 권이라는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했고, 원래 제가 하고 싶었던 스튜디오는 러블리한 분위기에 되게 자연광에서 촬영을 하는 그런 스튜디오에서 원래는 촬영을 하고 싶었어요. 제가 3개월 전에 예약을 하는 바람에 그때는 다 마감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원래 제가 원하던 스튜디오에서는 못했거든요. 앤드류 권 스튜디오는 일단 앞서 말했던 인물 중심의 스튜디오예요. 러블리한 이미지가 아니라 좀 성숙한, 그리고 되게 깔끔하고 단아한 그런 느낌의 스튜디오여서 저는 이제 조금 더 러블리한 느낌을 원했던 거지. 인물 중심의 스튜디오가 그게 매력인 것 같아요. 배경이 튀거나 뭐 소품이 엄청 러블리한 느낌을 준다거나 이런 거는 아니지만 진짜 깔끔하고 몇 년이 지났을 때 봐도 촌스러울 것 같지 않은 그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앤드류 건 스튜디오가 정말 좋았던 게 스튜디오 촬영하는 브이로그가 있거든요. 그 브이로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촬영해주신 작가님이 내가 무슨 그 돌 사진 찍는 아가가 된 것처럼 앞에서 계속 신부님 옆에서 이렇게 계속 그 시간 내내 한시도 쉬지 않고 계속 그렇게 해주셔서 촬영할 때 계속 신부가 자연스럽게 웃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런 표정이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그 유도를 정말 잘해주셨어요. 제가 낯가리는 성격인데도 분위기가 재밌게 엄청 유도를 해주셨다는. 스튜디오 촬영 때 친구가 있는 게 좋나요? 이거는 저도 이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사실 친구가 해주는 역할은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주는 거 외에는 특별히 없어요. 드레스샵에서 신부를 도와주는 이모님이 나오시거든요. 촬영하는 내내 이모님이 되게 많이 도와주셔서 친구가 뭐 이렇게 딱히 꼭 이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친구가 꼭 필요하다 이건 아니지만 하루 종일 촬영을 열심히 했는데 사진이 오늘 어떻게 나왔나 궁금할 수가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촬영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그럴 때 친구가 그날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을 보내주니까 촬영이 끝나자마자 볼 수 있으니까 저는 그게 되게 너무너무 고맙더라고요. 그 친구분이 오시니까 수정이가 훨씬 더 마음을 편하는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있었어. 그런 심리적인 안정 면에서 상당히 도움이 좀 되지 않나. 맞아. 심리적인 안정, 여러분. 촬영 전에 웃는 연습은 어떻게 하셨나요? 이거를 제가 브이로그에서 아마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웃는 연습을 되게 열심히 하고 갔다고. 웃는 거를 계속 유지한 채로 아이오를 반복해라 라는 게 있었는데 그거 도움을 진짜 효과를 똑똑히 봤어요. 체구가 작은 사람 드레스를 고르는 꿀팁은? 원래 제 드레스의 로망은 오프숄더 드레스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스튜디오 촬영할 때 오프숄더를 입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촬영한 결과물을 보니까 내가 오프숄더가 안 어울리는 사람인 거야. 그 저의 왜소한 이 몸이 오프숄더가 더 부각을 시켜주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지. 나는 오프숄더가 안 어울리는 사람이구나 생각을 해서 제가 그 퍼프가 있는 드레스를 입었잖아요. 그 퍼프의 그 느낌이 마른 왜소한 몸을 보완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저 평소에도 드레스 말고 평소에도 퍼프 들어가는 옷 많이 입잖아요. 심지어 지금 입은 것도 퍼프가 들어가 있네. 잠옷인데도. 그 정도? 그 정도 있는 것 같아요. 퍼프 들어간 거. 너무 나의 조언이 하찮다. 자, 다음 질문은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가슴이 작아도 괜찮은가요? 트리플 AAA인데 괜찮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저도 이게 되게 걱정이었거든요. 근데 드레스 자체에 라인이 굉장히 예쁘게 잡혀 있고 그리고 이모님께서 그 드레스 라인이 예쁘게끔 보이도록 안에 그 뽕을 넣어주세요. 굉장히 예쁘게끔 잘 이제 노하우가 담기게끔 굉장히 예쁘게 잡아주시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가슴이 조금이라도 노출되는 게 굉장히 싫었거든요. 노출 안 되는 드레스를 입고 싶었는데 제가 마지막 본식 때 입었던 그 퍼프 들어간 드레스가 가슴 노출이 조금 있는 라인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가봉이라는 걸 하거든요. 드레스 가봉이 뭐냐면 사람마다 다 사이즈가 다르잖아요. 근데 그 다른 사이즈를 정말 그 드레스를 나한테 맞춤 드레스인 것처럼 제 몸에 꼭 맞게 수선을 하는 거를 드레스 가봉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그 드레스 가봉을 할 때 저 여기 파인 거 너무 부담되는데 여기도 조금 이렇게 막아주실 수 없나요? 요청을 드렸더니 이 드레스 상의에 그 덧댄 비즈 장식이 있는데 그 비즈 장식을 가슴 쪽에 이렇게 덧대가지고 이 가슴골이 안 보이도록 여기를 막아주시더라고요. 헤어 메이크업 업체는 어딘가요? 네. 헤어 메이크업은 헤엄이라는 샵에서 받았고요. 이제 메이크업은 제가 직접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헤어를 헤움에서 받았는데 이 헤움에서 받은 이유는 저희 친언니가 평소에 이제 방송 출연하거나 이럴 때 헤엄에서 받거든요. 그래가지고 언니한테 샵을 소개를 받아가지고 저도 헤어를 받아봤는데 너무 괜찮았었어가지고 헤엄에서 하게 된 거고, 그리고 메이크업을 본식 날 제가 직접 하기는 했지만 이 헤어 받을 때 메이크업 마무리를 헤엄샵 원장님께서 해주셨어요. 마무리만. 그래서 그때 제가 속눈썹은 제가 붙이는 게 서툴러가지고 속눈썹 안 붙였었는데 원장님께서 속눈썹 붙여주시고 그 눈썹 모양 이렇게 살짝 다듬어 주시고 피부 마무리도 해주셨던 것 같아요. 하이라이터 조금 더 덧발라주시고 그리고 광나는 그 미스트 같은 거 뿌려주시고. 헤어는 어떻게 한 건가요? 그 제가 이 가발이 벗겨질까봐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 물어봐 주신 거 맞겠죠? 가발에 관련된 질문이 맞겠죠? 제가 그 결혼 준비하는 영상이었나? 드레스 입어보는 그런 영상이었나? 그 영상 댓글에 이제 웨딩 업계에서 일하시는 분이 댓글을 남겨주신 것 같은데, 신부가 이제 베일을 여기다가 이렇게 고정을 시켜놓고 그 베일이 엄청 길게 이렇게 느려뜨려지잖아요. 그래서 신부가 이제 입장을 할 때 뒤에 이제 베일이 질질 끌리거든요. 근데 신부 입장할 때 사진 찍어주시는 사진 작가님이나 뭐 이모님이나 이런 분들이 뒤에 이렇게 되게 많이 돌아다니시거든요. 그때 이제 베일을 밟아가지고 신부 목이 이렇게 확 이렇게 꺾이는 경우가 되게 많대요. 근데 그때 가발을 쓰면은 목이 꺾이는 게 아니라 가발이 훌렁 이렇게 벗겨질 거 아니에요.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벗겨지면 어떡하나 너무 걱정이 돼서 제가 어떻게 했냐. 가발 중에 이제 고정할 수 있는 이 핀이 달려있는 가발이 있고 이 핀이 안 달려있는 가발이 있는데, 제가 결혼식 때 착용할 가발은 똑딱이 핀이 안 달려있는 가발이었단 말이에요. 제가 가발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에 있는 가발을 다 뒤져가지고 거기에 똑딱이가 달려있는 거를 다 가위로 싹둑싹둑 오려가지고 똑딱이 핀 한 10개를 떼가지고 착용할 가발에 그 똑딱이 핀을 다 이렇게 꼬매가지고 붙였어요. 똑딱이 핀을 10개를 달고 가발을 써서 당겨봤는데 그래도 이게 가발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머리를 엄청 굴리다가 어떻게 했냐면, 오빠가 헤어에 뿌리는 이제 스프레이가 있는데 그게 완전 헤어를 초초 강력하게 이렇게 고정해주는 그런 스프레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머리를 이렇게 묶은 다음에 그 스프레이를 내 머리에 완전 엄청 많이 분사를 해가지고 내 머리를 완전 엄청 딱딱하게 만든 다음에 가발을 쓰고 그 딱딱해진 머리에 핀을 고정을 하니까 뒤에서 아무리 당겨도 가발이 꼼짝을 안 하더라고요. 이거 완전 꿀팁이죠, 여러분. 가발 안 벗겨지는 꿀팁. 근데 매일 할 수는 없어요. 이게 두피에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평소에 앞머리를 내리는데 네. 플래너님이 엄청 반대하고 헤어샵 후기 사진에도 앞머리 내린 게 없는데 어떡할까요? 저도 이거 진짜 고민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웨딩은 뭐니 해도 올백 머리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왔어서 결국엔 자기한테 안 어울리는 헤어스타일링 하면 나중에 사진 찍히는 거 이런 거 보면 사진이 잘 안 나올 거기 때문에 되게 실망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어울리는 머리로 하라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본식 드레스 가봉하러 갈 때 또 드레스를 입어보러 갈 수가 있거든요. 그때 올백 스타일링을 가발로 된 올백 스타일링을 받고 드레스를 가봉하러 갔었어요. 드레스 투어 할 때는 사진 촬영이 안 되는데 이제 그 샵과 계약을 하고 드레스를 가봉을 하러 갈 때는 사진 촬영이 가능하거든요. 그때 이제 한번 올백 헤어스타일링을 하고 그 사진을 많이 찍어보세요. 그러면은 그때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다는 팁이 있습니다.
웨딩 메이크업은 평소랑 어떤 게 달랐나요? 아, 웨딩 메이크업은 아무래도 호텔 예식이다 보니까 호텔 예식은 그 조명이 굉장히 어둡기 때문에 조금 더 진하게 하거든요. 눈 모양은 똑같이 잡았는데 살짝 더 이제 진하게 잡았고 프라이머라던가 그리고 고정하는 스프레이 이런 거 꼼꼼하게 뿌려주고 그 정도. 그리고 훨씬 더 이제 스킨케어에 신경 써주고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신행은 취소된 건지 결정으로 안 간 건지. 그 첫 번째 3월 28일 예식일 때는 몰디브 신혼여행을 예약을 했었는데 이때는 이제 코로나로 여행 금지가 걸려가지고 그때는 이제 강제로 취소가 된 경우고 12월 5일 예식 때는 차선책으로 이제 제주도를 예약을 했었는데 그 12월 때는 사실은 그 전에 가을 되면서 확진자가 많이 줄어가지고 괜찮다 그래서 예약을 했는데 결혼 임박해서 또 막 늘어서 맞아. 거리두기 또 격상되고 이러면서 이 와중에 가는 건 좀 아니다 싶어서 취소를 했지. 청첩장 정보 궁금해요. 아, 청첩장은 조금 특별한 걸 해보겠다. 좀 나는 조금 유니크한 거? 그런 걸 해보겠다 해서 맞춤 청첩장을 알아봤었어요. 근데 맞춤 청첩장 하는 곳이 많지도 않고 찾기도 어려울 뿐더러 주문하는 방식 이런 게 되게 까다롭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른 것도 해야 될 게 정말 많은데 이 청첩장까지 내가 이렇게 시간과 공을 많이 들여야 될까라는 그 회의감이 되게 많이 들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청첩장은 그냥 쉽게 가자 해서 가장 많이 하는 사이트가 저는 그 바른손 카드라는 사이트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제 호불호가 없을 만한 가장 깔끔한 거를 골랐어요. 마사지, 시술 등 케어 받은 것은 어떤 게 있나요? 결혼식 한 달 전쯤인가 제가 오빠한테 몇 번이나 오빠 나 코필러만 좀 할까? 이렇게 몇 번이나 물어봤는데 오빠가 진짜 한 달 전에 하는 거 진짜 안 된다. 미리 했어야 된다. 혹시라도 잘못되면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시술은 진짜. 오빠가 엄청 반대했지. 후기 빅데이터에서 그렇게 나왔어. 그래서 진짜 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한 달 전에 시술은 무조건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마사지 같은 경우는 제가 신부 마사지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거를 12회권인가 끊어가지고 그 3개월 전부터 받았었고 그 신부 마사지가 제가 원래 다 이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받았던 거는 거의 경락 같은 거였어요. 제가 그 경락 같은 마사지를 처음 받아본 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효과가 나는 좋더라고. 얼굴을 작게 만들어준다는 느낌이 아니라 이 피부가 전체적으로 업되는 느낌? 와, 경락도 받아볼만 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 그 웨딩 일주일 전에 받았던 건데 이거는 그 아쿠아 필링이라는 거를 피부과에서 받았어요. 그 아쿠아 필링도 제가 태어나서 처음 받아본 거였거든요. 이걸 왜 받게 된 거냐면 그냥 일주일 전에 뭐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집 바로 앞에 있는 피부과에 가가지고 저 일주일 뒤에 결혼하는데 추천해 주실 만한 거 있냐 하니까 그 리쥬란 힐러랑 아쿠아 필링 이렇게 두 가지를 추천을 해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리쥬란 힐러가 효과는 되게 좋은데 진짜 아프고 흉이 남는 사람도 있는데 그 흉이 되게 오래간 일주일 만에 안 없어질 수도 있다고 들었어서 리쥬란 힐러는 무서워서 안 받았고 아쿠아 필링을 받았어요. 근데 아쿠아필링이 되게 좋더라고. 아쿠아필링 하면 피부가 막 물광이 돌고 이런 후기도 봤었는데 저는 그 물광 돌고 이런 건 몰랐고 화장이 엄청 잘 먹더라고요. 그 웨딩 일주일 전에 한 번 받고 웨딩 2일 전에 한 번 받고 이렇게 2번 받았답니다. 그 원래 3회권이라서 하나 남았는데 이사를 와가지고 그 이사 가기 전 집에 앞에 있던 피부과였어가지고 1회 남은 거 아직도 안 받고 있어요. 그거 받으러 가야 되나? 그거 받으러 가야 되는데. 프로포즈 반지랑 결혼식 반지 정보 좀 주세요. 프로포즈 반지는 티파니 다이아몬드 링이고, 이 웨딩 링은 쇼파드 아이스 큐브 링입니다. 이렇게 생긴 거예요. 엄청 이쁘고, 진짜 후회 없습니다, 여러분. 이 웨딩 링 정보도 진짜 많이 물어봐 주셨어요. 이거 웨딩 링 하는 브이로그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다음 혼주 한복은 맞춤인가요? 어디인가요? 혼주 한복은 운선제라는 곳에서 했고 여기서 한 이유는 저희가 보던 그 메이크 마이 웨딩이라는 사이트랑 제휴가 되어 있는 데라서 할인이 됐었고 후기도 엄청 좋더라고요. 맞춤이 아니라 대여인데 대여도 이제 가봉이라는 거를 해주세요. 드레스 가봉하는 것처럼 가봉을 해주셔서 맞춤인 것처럼 어머님들
몸 핏에 딱 맞게 이제 수선을 해주세요. 양가 부모님 모두 한복 필요 없다고 하셔서 대여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다음은 이제 결혼식에 대한 얘기인데요. 네. 예식장은 어디인가요? 예식장은 조선호텔을 선택을 하게 됐고요. 보통 예식장 고를 때 이제 교통편이 어떤지, 주차 공간이 어떤지, 그리고 그 식사의 맛이 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결혼식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베이스로 따지잖아요. 그 다음 순서는 이제 신부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실내 장식이 어떤지. 이제 실내 장식이라고 하면은 뭐 입구 꽃장식이라든지 뭐 샹들리에라든지 아니면 테이블 위에 꽃장식 아니면은 포토 테이블 꽃장식, 신부 대기실 꽃장식, 뭐 조명, 뭐 기타 등등등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따져서 골랐는데 저희가 후보로 봤던 그 호텔들 모두 다 장점과 단점이 뚜렷했고 조선호텔도 장점과 단점이 뚜렷했어요. 근데 조선호텔을 선택을 한 이유는 조선호텔이 워낙에 이제 유서 깊은 호텔이다 보니까 어르신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해 주셨고, 그리고 식사 맛있고 뭐 주차 공간 넉넉하고 뭐 이런 것도 당연히 좋았고, 하지만 가장 크게 마음에 들었던 이유는 아무래도 그 실내 장식 이 가장 저의 취향을 저격했던 것 같아요. 그 실내에 특히 그 은하수 조명이 다른 호텔에서는 볼 수 없었던 약간 라라랜드 느낌도 나는, 저한테 굉장히 취향을 저격했고, 그리고 조선호텔 꽃장식은 워낙에 유명해요. 근데 이제 버진로드의 길이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조선호텔이 또 마음에 들었던 이유가 조선호텔 홀을 이제 가로로 쓸 수도 있고 세로로 쓸 수도 있는데 저희는 가로로 써서 버진로드 길이를 굉장히 길게 쓸 수가 있는 게 조선호텔의 또 엄청난 큰 메리트였어요. 그리고 홀이 되게 크고 넓고 천고도 높고 이래서 안에 들어가면 엄청 이렇게 트여있는 느낌을 주더라고요. 그런 것도 마음에 들었고, 천고가 높다 보니까 은하수 조명 같은 것도 달았을 때 굉장히 예쁘게 소화를 할 수가 있고 사진도 정말 잘 나오고, 이제 단점도 뚜렷하게 있는 호텔이었어요. 신부 대기실과 그 예식 홀과의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저희는 그랜드 볼룸 홀, 1층에 있는 그랜드 볼룸 홀에서 했었는데 신부 대기실은 2층이에요. 그래서 하객들이 조금 찾기 힘든 위치에 있고, 신부 동선이 어쨌든 짧은 게 되게 좋거든요. 불편하기 때문에. 네, 동선이 굉장히 길어진다는 장점이 있죠. 단점이 있죠. 네. 버진로드나 기타 꽃장식은 직접 꾸민 건가요? 결혼식 홀과 관련된 모든 이제 장식, 신부 대기실 장식, 포토 테이블 장식, 결혼과 관련된 이 모든 장식은 이제 결혼식 한 달 전쯤에 플라워 미팅이라는 거를 해요. 이 플라워 미팅에서 호텔 지배인님과 플라워리스트 분과 저랑 이제 미팅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 제가 마음에 드는 꽃의 색감이랑 뭐 꽃의 위치라던가 뭐 꽃병은 어떤 게 있나 이런 제가 마음에 드는 거를 다 이렇게 캡처 해가지고 미팅 때 적극적으로 어필을 했어가지고 미팅이 굉장히 수월하게 끝났던 것 같아요. 플라워 미팅 때 뭐 은하수 조명을 할 건지 말 건지, 그 테이블보 색깔은 어떤 거를 할 건지, 접시는 어떤 종류의 접시를 할 것인지, 테이블 위치를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그 버진로드 바로 옆에 사각 테이블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사각 테이블을 할 건지, 한다면 몇 개를 할 건지, 저희는 지정석을 했었는데 지정석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 전체적인 것들을 다 이제 플라워 미팅 때 하게 됩니다. 그 수정이가 그 전반적으로 그런 걸 잘했어. 좀 이렇게 인스타에서 사진 잘 찾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사진을 그 업체에서 한 거 위주로 사진을 보여주면서 해서 만족스럽게 잘 했던 것 같아. 아무래도 의견을 정확하게 전달을 하려면 그 사진을 전달을 해주는 게 가장 정확하고 네,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네. 본식 진행 업체들 궁금합니다. 이거는 제가 보면서 얘기를 드릴게요. 이 질문 중에서 가장 질문이 많았던 거 1위가 이브 드레스 정보랑 2위가 사회자님 질문이었어요. 이 사회자님은 아나포트라는 업체의 박종근님, 아나운서님.
이셨고요. 그리고 스냅 촬영 업체는 오중석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했고, DVD 업체는 썸데이 그래피에서 했고, 연주 업체는 노이뮤직이라는 곳에서 했고요. 그 영상 편집은 직접 한 건가요? 추가금을 내고 하신 건가요? 유튜브에 올라간 결혼식 영상은 제가 다 직접 편집을 한 거예요. 그 DVD 업체에서 촬영을 해주시고 편집을 해서 영상을 주시는데, 그 편집된 영상은 결혼식이 끝나고 3개월, 3, 4개월 뒤에나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결혼식 끝나고 최대한 빨리 올리고 싶은 마음에 제가 편집을 한 거고, 이 편집이 진짜 너무 힘들었던 게, 완전 그 엄청 이렇게 고화질의 영상을 편집을 하는 것도 처음이었고, 생 로우 파일로 전달을 주셔가지고 그거 이제 색감 보정하는 거서부터, 그리고 영상을 엄청 많이 주세요. 카메라 그때 4대인가 5대인가로 찍은 영상을 이제 주시는 거라서, 그거 제가 하나하나 보면서 이제 컷 편집부터 시작해가지고 색감 보정 해가지고 하는 게 정말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 그리고 추가금 같은 경우는 제가 편집한 거기 때문에 추가금은 없었고, 그 로우 파일, 원본 파일을 받는 거에도 추가금은 없었습니다. 그 드레스, 특히 이브 드레스랑 헤어 장식 어떤 거였나요? 드레스 업체는 켈리 손윤이라는 곳에서 했고요. 이제 드레스 업체를 한번 정하면 그 드레스 업체에서 스튜디오 때 드레스랑 본식 드레스를 다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조금 아쉬웠던 게, 예를 들어서 스튜디오 드레스는 이 업체에서 하고 싶고 본식 드레스는 이 업체에서 하고 싶은데 이게 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헤어 장식, 귀걸이 이런 것들도 다 켈리 손윤이에서 이제 드레스랑 같이 대여가 되는 거예요. 결혼식 날도 그렇고 스튜디오 촬영 날도 그렇고 이모님께서 그 샵에 있는 귀걸이라던가 머리 헤어 장식 이런 것들을 다 엄청 종류별로 다 들고 오세요. 그럼 그 즉석에서 제가 이걸로 할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고르게 되는 거예요. 부케는 어떤 기준으로 어떤 꽃으로 한 건가요? 제가 본식 드레스가 굉장히 화려하고, 그리고 헤어도 그냥 올백머리도 아니고 앞머리도 있고 반묶음이고 너무 포인트가 많다고 생각해서 부케까지 화려한 부케를 하면 투머치라는 생각이 컸어요. 최대한 깔끔하고 단아한 걸로 하자. 그래서 그냥 화이트 카라 부케, 그 단아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부케로 선택을 했습니다. 기타 질문들인데 결혼식 꿀팁이 있나요?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있나요? 제가 그 결혼식 후기 중에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결혼식이 정말 금방 지나간다. 정말 진짜 쏜살같이 지나가서 나중에 기억해보면은 결혼식이 어떻게 지냈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날 정도로 완전 시간이 순삭된다.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어서 결혼식장에 도착하는 그 순간부터 오빠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오빠, 알지? 이 순간 지금 이 눈앞에 있는 이거 있지? 이거 눈에 담으려고 기억해? 오빠 이거 까먹으면 안 돼? 오빠 지금 이 순간 이거 있지? 지금 이거 하나라도 놓치면 안 돼? 이 얘기를 오빠한테 제가 중간중간 계속 했어. 그치? 덕분에 진짜 기억 많이 나. 그래서 그런지 제가 오빠한테 그렇게 얘기했던 그 순간 있죠? 그 순간들이 정말 기억에 많이 남아요. 결혼식 당일날 챙기면 좋은 것? 챙기면 좋은 거. 그 입냄새를 좀 잡아줄 수 있는 사탕 같은 거 있잖아요. 민트 사탕 같은 거. 이제 실제 결혼식이 시작될 때까지랑 집에서 양치를 했을 때랑 시간 차이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실제 결혼식 시작되면 신부 대기실에서 많은 하객들 맞이를 해야 되고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서 대화를 많이 하게 된단 말이에요. 저는 드레스 입는 순간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양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사탕을 계속 이렇게 입에 물고 있었거든요. 신경이 많이 쓰여가지고. 청심환 효과 있었나요? 이거는 사람마다 진짜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되게 잘 들어요. 그러니까 정신은 떨리는데 이 심장 쿵쾅쿵쾅 거리는 건 없어지더라고, 확실히. 웨딩 슈즈는 어떤 걸로 했나요? 몇 센치인가요? 드레스가 기니까 신발은 어차피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쁜 거 상관없이 저는 통굽이 아니면 구두를 못 신어요. 불편해서. 그래서 완전 통굽이면서도 굽이 높으면서도 발 딱 잡아줄 수 있는 신발을 찾았어요. 그래서 그냥 웨딩 슈즈라고 검색하니까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도움이 됐던 게 뭐냐면, 아무래도 굽이 높은 거다 보니까 오래 신으면은 발 뒤꿈치가 다 까질 거 아니에요. 발목
발목이라던가 뭐 발등이라던가 발가락이라던가 온갖 신발과 내 발이 닿는 그 모든 면적에 데일밴드를 완전 빅사이즈 데일밴드 같은 거 있죠. 그런 거를 발에 덕지덕지 완전 붙였었어요. 집에서. 진짜 도움 많이 됐어요. 그렇게 붙였더니 발이 훨씬 덜 아프더라고요. 어차피 드레스 때문에 발이 가려지기 때문에 저는 거의 붕대를 감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진짜. 그리고 또 도움이 됐던 게 뭐냐면 그 웨딩 슈즈를 배송을 받았는데 밑에가 조금 미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밑에가 미끄러우면 아무래도 걸을 때마다 발에 힘이 많이 들어가서 오래 걸으면 발이 엄청 아픈 요소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구두집에다가 맡겨가지고 밑창 미끄럼 방지 보강 그거를 붙여달라고 그 수선집에 맡겨서 그 웨딩 슈즈를 수선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도움이 됐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은 뭐냐면 이제 비용과 관련된 질문들도 많았는데 결혼식 이제 비용을 전체적으로 아유타르를 내가 잡고 진행을 했었는데 신랑한테도 되게 중요한 날이지만 이제 신부가 가장 아름다웠으면 제일 예뻤으면 하는 날이니까 그리고 가장 행복한 기억으로 남았으면 하는 날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조금 투자를 하자. 스테메 같은 경우에도 나름 예산을 좀 쓰자고 해서 5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고 그 예산 잡았던 것보다도 100만 원 이상 비용이 더 나왔던 게 애초에 스케줄이 타이트하게 잡다 보니까 뭐 취소한 것도 생기고 그리고 2부 드레스도 갑자기 하게 되면서 추가되면서 100만 원 이상의 추가금이 액자값도 그렇고 발생하게 돼서 그건 생각 못했던 부분이었고 근데 더 들었고 반대로 예식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는 애초에 3개월 남고 잡다 보니까 비인기 타임이었고 그 저렴하게 많이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실제 결혼식 진행할 때 코로나 때문에 하객 수를 100명 미만으로 했어야 돼서 그 하객 수에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식장에서는 많이 아꼈고 스드메에서는 그렇게 좀 더 썼고 이렇게 그리고 스냅이랑 그 영상 이 두 가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외적으로 조금 돈을 많이 들인 케이스예요. 정말 평범한 거와는 거리가 멀게 돈을 많이 들인 케이스인데 그렇게 했던 이유가 아무래도 제 직업이 유튜버다 보니까 근데 결혼식 날만큼은 제가 직접 촬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만큼은 조금 돈을 많이 더 쓰자 투자 개념으로다가 조금 더 쓰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스냅이랑 영상 두 가지 하는데 한 600 정도? 600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평범하지 않은 금액이죠. 근데도 약간 직업적인 특성상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멋진 그 영상 되게 결혼식 영상 되게 잘 나왔잖아요. 그런 영상을 제가 원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탄생이 된 거랍니다. 네, 이렇게 영상이 끝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결혼식 영상을 여러분들이 정말 너무너무 많이 좋아해 주시고 축하도 많이 해 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에 그 결혼식 영상에서 나온 수익금을 저희가 정기적으로 기부를 하는 기부처가 있는데 그곳에 기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너무 많이 축하해주시고 결혼식 영상을 좋아해주시고 같이 우셨다고 이런 분들도 많고 이래서 감동을 받았거든요. 끝까지 잘 보셨다면은 잘 보신 여러분들도 너무너무 대단하십니다. 이 영상 끝까지 잘 보셨다면 결혼식 준비도 무사히 잘 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 준비하시는데 너무너무 힘드시죠, 여러분. 이 영상이 정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화이팅 합시다, 여러분. 다 할 수 있어요. 저도 정말 저지체력인데 제가 해낸 거면은 모든 분들 다 아주 잘 해내실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